34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이터레이션 프로토콜. ES6에서 도입된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은 순회하다. 어떤 데이터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서 값을 취하는 걸 순회한다고 하죠. ES6 이전에는 순회 가능한 데이터 컬렉션은 배열, 문자열, 유사배열 객체, 돔 컬렉션 등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통일된 규약 없이 각자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포문, 포인문, 포인치 메소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순회할 수 있었다. ES6에서는 순회 가능한 데이터 컬렉션을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이터러블로 통일하여 for of 스프레드 문법, 배열 디스트럭처링 할당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어나 있습니다.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에는 이터러블 프로토콜과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이 있다. 일단 프로토콜이라는 명칭에서 이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이라는 녀석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따릅니다. 덕타입 프로토콜. 덕타입이라고 하는 애는 그런 거죠. 뭐 오리처럼 울고 오리처럼 꽥꽥 소리를 내고 오리처럼 생겼고 오리처럼 뒤뚱거리면서 걸으면 네가 실제로는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오리로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터러블 프로토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심볼점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그 메소드의 내부 생김새가 객체를 리턴하는데 내부에는 넥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으면 되고 이 넥스트는 다시 밸류를 리턴을 하면 됩니다. 어떤 값이든 간에. 이런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얘를 그냥 이터러블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넘어가서 보면서 가죠.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내용. 이터러블 프로토콜을 준수한 객체를 이터러블이라고 한다. 즉 이터러블은 심볼점 이터레이터를 프로퍼티 키로 사용한 메소드를 직접 구현하거나 프로토타입 체인을 통해 상속받은 객체를 말한다. 어쨌든 객체인데 심볼점 이터레이터라는 녀석이 있으면 걔는 이터러블 하다라고 본다. 근데 이게 이제 심볼적 이터레이터의 내용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34-1번에 이지 이터러블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 함소를 만들었는데 얘는 어떤 객체를 받아서 걔가 널이 아니면서 객체의 심볼적 이터레이터가 함수인지를 파악해서 이걸로 이터러블을 판단하겠다. 이런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터러블인지를 파악하는 정확한 동작은 아니겠지만 일단 내장 객체들에 대해서는 동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지 이터러블 뭐 다 트루가 나오겠죠. 얘네들은 다 심볼점 이터레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객체의 경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4-2번 가면은 포 부분으로 순회를 할 수 있다. 심볼점 이터레이터가 있는 애들의 경우 심볼점 이터레이터가 어레이 안에 프로퍼티로 존재를 하는가 트루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for of를 쓸 수 있다. 어레이에서 하나씩을 꺼내서 걔네들을 다 아이템이라고 지정해서 출력을 해보면 1, 2, 3이 순회를 하면서 매번 새로 선언하는 아이템이 돼서 1, 2,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볼적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스프레드 문법을 쓸 수 있습니다. 펼치기 연산자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디스트럭처링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레이를 앞에 A만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받겠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네, 넘어가고 34-3번 얘는 그냥 보죠. 객체인데 객체는 심볼적 이터레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for of를 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에러가 나는 거를 확인해 봅시다. obj is not iterable. 이터러블이 아니다 라고 에러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애는 될까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선 for of를 똑같이 한번 돌려볼게요. 이때는 에러 메시지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심볼적 이터레이터를 실행한 결과가 객체가 반환이 돼야 돼요. 아까 전에 그랬었죠. 객체가 되면서 그 객체 안에 넥스트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를 또 띄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4-4번을 보고 있는데 얘는 포업은 안 됐는데 객체의 스프레드가 레스트 스프레드 프로퍼티즈 이거죠. 객체의 나머지와 펼치기 이상하네요. 요 객체가 2018년에 이미 정식으로 인정이 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책이 좀 잘못 표현이 된 것 같고 어쨌든 객체에 대해서도 펼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해서 다시 객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되고 있지만 이건 이터레이터의 동작과는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이터레이터로 갈게요. 34.1.2 이터레이터. 이터러블의 심볼점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을 준수한 이터레이터를 반환한다.
이터러블의 심벌적 이터레이터 메소드가 반환한 이터레이터는 넥스트 메소드를 갖는다. 이렇게 있고, 터라는 애는 심벌점 이터레이터를 실행한 결과라고 보면 얘는 어레이 이터레이터라는 애가 나와 있는데 이터.next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호출하고 한 번 더 하면 돈이 트루가 되면서 밸류가 undefined가 되고 이후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예전에도 본 적 있죠. 이런 식으로만 구현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터레이터를 실행한 결과가 객체이고 넥스트라는 메소드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 넥스트 메소드 호출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밸류만 나오고 있으면 됩니다. 돈은 반드시 필수는 아니고 늘 펄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빌트인 이터러블로 갈게요. 빌트인 이터러블은 표준 빌트인 객체들은 빌트인 이터러블이다. 어레이 스트링, 맵셋, 타입드 어레이, 아규먼츠, 돔 컬렉션 이렇게가 빌트인으로 심볼적 이터레이터를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618페이지 4오브로 넘어갈게요. 4오브 문법은 포 변수 선언문 오브 이터러블. 포 인문이랑 형식이 매우 유사한데 포 인문은 이뉴러머블 값이 true인 프로퍼티를 순회하면 열거하고 있는데 얘네가 심벌에 대해서는 열거하지 않는다. 근데 포 오브문은 내부적으로 이터레이터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순회하고 넥스트 메소드가 반환한 이터레이터 리절트 객체의 밸류 프로퍼티 값을 변수에 할당한다. 그리고 이터레이터 리절트 객체의 돈 프로퍼티 값이 false가 되면 이터러블 순회를 계속하고 true가 나오는 순간 중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까 이거를 계속 반복한 거죠. 언제까지? 돈이 true가 나올 때까지. 스프레드의 경우도 요거의 경우도 이 스프레드 자체가 심벌적 이터레이터를 호출한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넥스트를 계속 호출하면서 값이 나올 때까지 돈이 true가 될 때까지 값을 계속 그냥 배열을 넣어서 걔네들을 반환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똑같은 거죠. 무한 루프가 돌아요. 네. 돈이 계속 false이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예전과 다른 게 뭐냐면 뭐 맥시멈 스택 에러 이런 게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이터레이터 구현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 한번 돌려보죠. 그러고 중단시키면 되니까. 넘어가서 619페이지 가서 34-8번. 포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터러블과 유사배열 객체 보겠습니다. 유사배열 객체는 배열처럼 포문으로 순회를 돌릴 수 있는데 유사배열 객체는 포 오브로는 돌릴 수 없다. 근데 아규먼트랑 노드리스트, HTML 컬렉션은 유사배열 객체이지만 ES6에서 이터러블이 도입되면서 얘네들한테 심벌적 이터레이터를 추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터러블이지만 유사배열 객체이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기존 거를 해치면 안 되니까 그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뭐 하나의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그 컨셉대로 옛날에 만들어 놓은 코드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계속 추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파이썬 2에서 3로 넘어갈 때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옛날 거를 다 동작하게 해주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추가되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유사별 객체라고 하는 그 성질은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이터러블한 동작을 해주고 싶어서 ES6에서 이게 그렇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된 거죠. 넘어가서 심볼적 이터레이터가 없으면 유사별 객체라고 해서 이터러블인 것은 아니다. 늘 그냥 심볼적 이터레이터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어레이의 프로토타입을 보면 심볼적 이터레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게 배열이 얘를 상속받아서 쓸 테니까 배열은 이터러블 하게 되는 거죠. 즉 심볼점 이터레이터가 프로토타입 체인상에 심볼점 이터레이터가 있으면 이터러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조건. 물론 근데 심볼점 이터레이터가 실제 이터레이팅을 할 수 있는 메소드로 구현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일단 이것만 있으면 이터러블로 본다, 간주한다. 넘어가서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의 필요성. 포 오브문, 스프레드 문법, 배열 디스트럭처링 할당 등은 어레이, 스트링, 맵, 셋, 타입드 어레이, 돔 컬렉션, 아규먼트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 아마도 눈치챘겠지만 위 데이터 소스는 모두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이터러블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ES6 이전에 순회 가능한 데이터 등등은 포문, 포 오브 인문, 포이치 메소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순회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통일하여 포 오브, 스프레드 문법, 배열 디스트럭처링 할당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뤄나 있다. 이터러블은 포 오브 등등 넘어가서 네, 효율성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공급자가 이터레이션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면 데이터 소비자는 이터레이션 프로토콜만 지원하도록 구현하면 된다. 즉 이터럽을 지원하는 데이터 소비자는 내부에서 심볼적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터레이터를 생성하고 이터레이터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하여 이터럽을 순회하여 이터레이터 리절트 객체를 반환한다. 그리고 객체의 밸류 돈 프로퍼티 값을 취득한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34.6 사용자 정의 이터럽을 드디어 나왔네요. 구현하는 거. 피보나치라고 객체를 만들었네요. 객체에 심볼적 이터레이터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체를 리턴을 해주면 된다고 했고, 걔는 넥스트란 메소드를 갖고 있으면 되고, 넥스트에는 밸류가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있고 한번 없는 채로 돌려볼게요. 네, 조금 무섭지만 한번 돌려볼게요. 계속 나오죠. 동작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에러가 안 나요. 메모리가 터졌다고 에러가 안 나요. 메모리 적재된 상태에서 한 번에 다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수행해서 결과 맺고 하는 거라서 어쨌든 뻗지는 않는다. 중단이 안 되는 게 문제고, 구글 크롬이잖아요. 얘 올라갔다. 얘인가 보다. 네, 콘솔 로그 때문에 뻗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괜한 짓을 해서 시간을 날렸어. 죄송합니다. 다시 돌려볼게요. 이번엔 돈이 있으면, 돈이 트루가 되면 더 이상 넥스트를 호출하지 않고 멈추게 될 거예요. 심볼적 이터레이터를 호출할 때. 포 오브에서는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5, 8만 나오죠. 요거를 포 오브로 돌리지 않고 먼저 그냥 요걸로 한번 해보죠. 먼저 그 포 오브 대신에 이렇게 돌려놓은 다음에 iter.next를 호출해 볼게요. 1, 2, 3, 5, 8 나오고 13 계속 올라가죠. 얘는 지금 맥스 값을 여기다 정해놓고 맥스를 넘어서면은 돈을 true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저희가 이 조건을 지워놓고 봤더니 인피니티로 그냥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 무한정 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포문이나 포인문의 경우는 중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iter.next를 한번 호출할 때 그제서야 이제 다음 거를 판단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사용자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 개입 가능성을 열어준 게 제네레이터 쪽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제네레이터도 심볼적 이터레이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을 따르게 돼서 그 제네레이터에서 이제 일드냐 뭐 일들을 하냐 마냐 그런 거 가지고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서 피보나치 봤고요. 이터러블이면서 이터레이터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 62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피보나치 FNC 함수는 이터러블을 반환한다. 만약 이터레이터를 생성하려면 이터러블의 심볼적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호출해야 한다. 저희가 방금 해봤죠. 넘어가서 이터러블이면서 이터레이터의 객체를 생성하면 심볼적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객체, 요 객체를 보면 34-16번을 보면 이번에는 얘는 심볼적 이터레이터가 있는데 리턴 디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호출하면 이게 이터레이터가 되죠. any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아무튼 요거는 조건 아무거나 넣고 여기다 불리언을 넣어라 라는 그냥 그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건데, 어쨌든 얘가 이터레이터가 되잖아요. 근데 A 자체도 넥스트를 호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터레이터가 반환한 내용이랑 객체 자신이랑 똑같아요. 그 얘기죠. 그 피보나치 FNC 가지고 어떻게 돌릴 거냐, 똑같이 아까와 했던 내용에서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피보나치 FNC에서는 심볼적 이터레이터 안에서만 내용을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이터러블이면서 이터레이터인 객체가 되게끔. 심볼적 이터레이터는 그냥 디스를 반환하고 넥스트를 직접 피보나치 FNC 자체에서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함수가 객체를 반환하게끔 하면서, 그 피보나치 FNC를 실행한 결과는 이 객체가 되는데, 이 객체에는 심볼적 이터레이터가 들어있고, 심볼적 이터레이터는 그대로 디스를 반환하고 있고 넥스트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터라는 걸로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10을 넘긴 상태로 해보면 이터는 넥스트가 이미 있죠. 그리고 심볼적 이터레이터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도 넥스트가 이미 되죠. 그냥 실행한 것만으로. 심볼적 이터레이터를 실행한 게 아닌데도. 그래서 하려는 게 뭐냐, 여기서 그냥도 넥스트를 호출할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포오브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이터라고 하는 객체의 심볼적 이터레이터를 호출해서 그걸로 하는데, 얘가 디스를 반환하면서 넥스트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꼭 심벌정 이터레이터 안에 내용을 모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정도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무한 이터러블과 지연 평가 보겠습니다. 무한 이터러블을 생성하는 함수를 정의해보자. 저희 방금 전에 이미 봤죠. 돈 프로퍼티를 생략하면 34-18번 여기 리턴 밸류 뒤에 돈이 없죠? 아까 저희도 생략해봤죠? 이러면 무한히 돈단 말이죠. 그럼 626페이지 넘어가서 무한히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626페이지 예시에서 나오는 게 지연평가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한다.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 이전까지는 미리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다가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 그래서 평가를 늦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메모리에서 뻗지 않고 무한히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저희 이미 봤죠. 네, 그래서 이거까지 본 걸로 이터러블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바로 가서 35장으로 갈게요. ES6에서 도입된 스프레드 문법은 하나로 뭉쳐있는 여러 값들의 집합을 펼쳐서 개별적인 값들의 목록으로 만든다. 펼치기, 연산자,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이렇게 펼치면 배열을 펼쳤으니까 콤마로 나열한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1, 2, 3이 돼서 이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지운 거랑 같게 되겠죠. 결과가 똑같죠. 문자열이 이터러블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펼치면 요거랑 같아요. 네, 요거랑 같겠죠.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맵과 셋은 이터러블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를 먼저 보고선 이렇게 하면 맵이라는 애는 이제 키와 밸류 쌍으로 이루어진 배열 형태로 엔트리즈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당할 때도 이런 식으로 키 값을 튜플로 묶어서, 그러니까 배열로 묶어서 전체를 배열로 다시 할당해주면 데이터를 선언할 수가 있거든요. 셋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셋도 한번 보면 요것만 보면 이렇게 값만 들어가는 애들이 셋입니다. 근데 셋은 뭐 중복이 안 된다라는 게 중복이 배제가 됩니다. 똑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객체의 경우는 스프레드 문법이 새로 도입이 됐긴 하지만 이거는 다시 객체로 만들 때만 가능해요. 그냥 펼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배열은 키가 인덱싱인데 인덱스를 생략하고 오로지 값만 보겠다가 되는데 객체는 키를 생략하는 게 동작이 좀 문맥상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펼쳤을 때도 키와 밸류 형태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어떻게 어딘가에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5-2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보면 이거는 펼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펼치기를 하면은 콤마로 나열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같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죠.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여기서도 에러가 나죠. unexpected number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되나? 여기서는 아예 여기서 에러가 나네요. 아무튼 요거랑 같게 똑같이 동작한다라고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딘가 시계에 대입을 하는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결과 자체가 값이 되는 그 표현식의 문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628페이지 나온 게 스프레드 문법의 결과물은 값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오직 쉼표로 구분한 값의 목록을 사용하는 문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max.max 1, 2, 3, 4, 5 뭐 이렇게 쭉 있다고 했을 때 35-4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배열이 있을 때 이거를 처리하는 게 애매했죠. 배열이 뭔가 개수가 막 무한정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맥스 값을 알고 싶을 때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기존에는 널 넣고 A를 넣어주면 이게 이제 배열 요소가 전체 요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었죠. 근데 이거는 디스를 바인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넣는 것도 좀 문맥상 별로 좋지 않고 하니까 그냥 펼치기만으로 간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독성도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35-8번에 나머지 파라미터 레스트 파라미터는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랑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얘는 인수로 넘어온 애들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거죠. 여기다가 1, 2, 3, 4, 5 이렇게 넘기면 1, 2, 3, 4, 5로 된 배열이 들어가죠. 레스트는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 2, 3, 4, 5를 넘긴 함수의 결과가 배열인데 배열을 다시 펼쳐서 맥스로
아, 리턴이 없구나.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서 630페이지. 배열 리터럴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콩캣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ES5에서 두 개의 배열을 한 개의 배열로 하고 싶을 때는 콩캣을 써야만 했다. 35-9번. 네, 이런 식으로 1, 2라는 배열에 3, 4를 합치고 싶을 때는 이걸 썼어야 됐다. 근데 ES6에서는 두 개의 배열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콩캣 B 하는 거랑 각각을 펼쳐서 해준 거랑 똑같이 된다 라는 거죠. 스플라이스, 여기서 인덱스 1번에서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죠? ARR 1에 1,0 하면은, 이러면은 인덱스 1번째에서 개수가 0개를 지워라 라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인 거죠. 뭐 1,1 하면은 하나를 지워라 라는 거니까 4가 지워져서 ARR 1에는 4가 들어가고, 다시 원상복구 해놓고 0 하고서 다시 ARR 2를 넣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 빈자리에 얘네들을 넣어라 라는 건데, 원래 기대한 거는 1 있고 2, 3이 들어가고 4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 기대하는 거는. 근데 그렇게 동작을 안 할 겁니다. ARR 1을 보면 이게 배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스플라이스를 넣을 때도 펼치기에서 넣으면 되겠구나. 여기다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됐죠. 요 자리, 인덱스 1번 자리에 하나도 지우지 말고 0개를 지우고 그 빈자리에 다시 얘네들을 끼워 넣어라. 그게 631페이지까지 나온 얘기고요. 배열 복사 35-14로 갑니다. ES5에서는 슬라이스라는 거를 쓰면은 슬라이스 메소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어레이.프로토타입에 프로토타입에 있는 슬라이스를 쓰면은 그냥 값을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복사가 된다. 그래서 커피 1을 3으로 바꿨을 때 오리진의 1은 그대로 2로 있다. 커피는 바뀌어 있고. 근데 슬라이스 하는 것보다 그냥 펼치기 하면 편하겠다 라는 거죠. 오리진 하면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카피의 1을 다시 3으로 바꿨을 때 카피는 3이 바뀌었는데 오리진은 그대로 1, 2로 있다. 다음에 이터러블을 배열로 변한 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아규먼트에 있는 값을 모두 더해라 라는 계산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넘기면 55가 나오잖아요. 다 더한 게 55가 돼야 되는 건데, 이 55라는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귀찮으니까 아규먼트 대신에 레스트를 쓰면 되긴 할 텐데, 그 얘기는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아규먼트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해보자라는 거죠. 이터러블이니까 얘가 심벌적 이터레이터를 갖고 있게 됐으니까 이제 그냥 요거를 바로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35-18번까지 나온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19번 가면 레스트를 받아서 이게 훨씬 더 나을 거다. 처음부터 나머지 파라미터로 그냥 전부 몇 개가 오든 간에 상관없이 다 받아서 그냥 그거 자체로 이미 걔는 배열이니까 확실하게 이걸로 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다. 단 35-20번 이터러블이 아닌 유사별 객체는 스프레드 문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에러만 한번 잠깐 볼게요. 돌려보면 array like is not iterable 이라고 뜨죠. 다만 이런 녀석도 array.from을 가지고는 쓸 수가 있습니다. 35-3 객체 리터럴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병합 부분은 한번 보죠. 22번에 카피까지는 볼 거 없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는 좀 가독성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XX라고 하자. 이러면 여기에는 X1, Y2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서 들어온 A3, B4가 다 들어가서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죠. 오브젝트 어사인 이거랑 XX랑 같죠. 네, 오브젝트 어사인은 이런 겁니다. 그 앞으로 하나씩 넣어서 여기다 다 때려박는, 첫 번째 거에다 다 옮겨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요. 예를 들어 얘가 또 있고 X5가 있고 Y가 7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것들만 남아 있는 거죠. 캐스케이딩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얘를 넣고 다시 얘를 넣고 얘를 넣고 얘를 넣고 해서 마지막 거가 덮어 씌워집니다. 그거가 그 객체에 대한 스프레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각각 다 스프레드를 해주면 그 순서로 갈 거다라는 게 보이죠. 네, 끝. 디스트럭처링 가겠습니다. 디스트럭처링까지 보고 싶시다. 네, 배열 디스트럭처링 할당. 저는 이게 디스트럭처링 할당이라고 하는 게 좀 명칭이 좀 이상해서 구조분해 할당
좀 더 와닿고, 그게 아니면은 디스트럭셔링 어사이먼트라고 하거나 둘 중 하나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를 쓸 거면 영어만 쓰고, 아니면 구조분해 할당 혹은 해체 할당, 분해 할당,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디스트럭처링이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트럭처가 구조화하다의 반대로서 해체하다, 뭐 분해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분해하고 끝이 아니죠. 반드시 할당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트럭처링이라고만 쓰면은 안 되는 표현이고요. 어사이먼트까지 꼭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할당이라는 명칭이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디스트럭셔링 어사이먼트는 구조화된 배열과 같은 이터러블 또는 객체를 비구조화, 구조 파괴, 해체하여 한 개 이상의 변수에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배열과 같은 이터러블 또는 객체 리터럴에서 필요한 것만 수출하여 변수에 할당할 때 유용하다. ES5에서는 이렇게 1, 2, 3이 있을 때 1, 2, 3에다가 할당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씩 넣는 방법 말고는 마땅히 없었는데, ES6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게 됐다. 배열을 하나씩 해체해서 그 각각의 1, 2, 3에다가 할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에 1 들어가 있고 2에 2 들어가 있고 3에 3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구조분해 할당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콤마로 비워놓고 있으면 2랑 3에만 2, 3이 들어가요. 3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도 되겠죠? X랑 Y에 1, 2를 넣는 거. 이때 우변에 이터러블을 넣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도 결국은 그 내부적으로는 넥스트를 돌리면서 넥스트에 하나씩 돌리면서 A에는 여기서 나온 애를 넣고 B에는 여기서 나온 애를 넣어라 라는 건데, 얘가 이터러블 하지 않으면 넥스트를 호출할 수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된다라는 겁니다. 동작이 됩니다. 좌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에서 선언을 해놨을 때는 어쨌든 동작이 된다. 근데 이 경우는 콘스트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갈게요. 아까 비울 수 있다라고 한 거 여기 나오죠. 중간을 비워놓고 하면 G랑 H에는 1, 3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디폴트 파라미터도 등장을 했어요. 같이. 해체 할당을 하면서 구조분해 할당을 하면서 1과 2라는 배열을 A, B에다가 넣었는데, 그러고 나면 C는 어떻게 되느냐? C는 들어올 값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undefined일 때는 3을 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같이 동시에 된 거죠. 얘는 디폴트 파라미터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디폴트 파라미터는 undefined일 때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이라고 넣어줘도 얘가 우선 하게 되겠죠, 당연히. 얘가 없을 때는 10이 들어갔겠죠. undefined를 직접 넣으면 어떤가? 이때도 10이 나올 겁니다. 근데 undefined가 아닌 애들은 널조차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디폴트 파라미터 얘기가 나올 때 다시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예제도 뭔가 pass UR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함수 실행할 때 URL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받는데 문자열이 없으면 그냥 빈 문자열로 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URL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받아서 걔가 정규 표현식에 의해서 걔를 파칭을 한 결과를 보면 이런 거를 넘겼을 때, 여기서 passed URL을 출력을 하고 만약에 얘가 없으면 빈객체를 반환하고, 있으면 passed URL을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를 해보겠다. 첫 번째 거는 넘어가고 두 번째 거부터 프로토콜 호스트 패스로 해서 출력을 해보겠다. 그럼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 객체로 된 게 한번 나오겠죠. 그러면 처음에 나온 게 요 부분에서 있는 passed URL이 나오는데, 걔가 배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0에는 전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파칭된 실제 결과들 1, 2, 3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거가 인덱스 1이 프로토콜이고 호스트 패스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프로토콜 호스트 패스가 잘 들어있는 게 보이죠. 첫 번째 거를 무시했으니까 전체로 들어온 애는 무시를 해버리고 실제로 파칭이 잘 되어 있는 애들 인덱스 1번부터 값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레스트로도 받을 수가 있다. 이때는 그럼 Y에는 배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4까지 넣으면 2, 3, 4가 들어가겠죠, Y에. 근데 레스트는 늘 그렇듯이 마지막에만 와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객체 보겠습니다. 객체 쪽이 조금 헷갈리는데 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일단 책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ES5에서는 유저라는 객체에 first name, last name이 있을 때 얘에서
first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키를 그대로 하는 변수를 뽑아내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됐어요. last name도 똑같이 써야 되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last name을 바로 직접 유저에서 뽑아낼 수 있게끔 해보자. 이것만으로 요 네임이 여기에 변수에 들어가고 요게 요 프로퍼티에서 객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객체에 있는 디스트럭처링 어사인먼트입니다. 그래서 36-13으로 가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원래는 콘스트 있고 객체 형태가 오면 뒤에 뭔가 어사인먼트 할당하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는 해서 넣는 게 없으니까 그게 없습니다. Missing Initializer in Destructuring Declaration. 그러니까 디스트럭처링 있고 뒤에 어사인먼트가 있든 디클레어레이션이 있든 어쨌든 이거는 선언이고 할당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선언이고 뒤에 이니셜라이저 초기화해주는 값을 넣어줘야 되는 그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얘기죠. 콘스트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널이 이제 타입은 객체이지만 라스트 네임이라는 값을 읽어볼 수 없으니까 라스트 네임 변수가 없다. 근데 빈 객체는 되겠죠. 빈 객체는 라스트 네임이란 프로퍼티가 없어도 언디파인드를 할당할 수 있는 거죠. 변수 선언이 된 겁니다. 대신에 얘는 다른 애를 할당할 수가 없죠. 콘스트로 선언하게 되니까. 요 객체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의 앞에 콘스트로 선언했으면 둘 다 콘스트가 됩니다. 근데 렛으로 하면은 둘 다 렛으로 선언한 게 돼요. 그래서 재할당을 할 수 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다가 혼자 또 막 나갔냐? 36-16번 보면 되겠죠? 네, 디폴트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first name이 없으면 웅모를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근데 네임이 undefined가 아닌 다른 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값을 우선하게 됩니다. feast name 깜짝 놀랐네. 그죠? 널이어도 너를 우선해서 이건 무시하게 되죠. 다시 얘가 undefined일 때만 웅모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는 그 값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헷갈리는 게 시작이죠. 요거 보기 전에 요거부터 봅시다. 이렇게 해서 좀 줄바꿈을 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알리아스예요. 요 부분은 객체 디스트럭처링은 오른쪽 이렇게 우항에 있는 객체에서 프로퍼티 키를 가지고 그 키를 매칭시키고 요게 만약에 뒤에가 없었을 때는 이게 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변수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키끼리 매칭되어 있는 애를 변수명을 이걸로 해라 라는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라스트 네임이랑 매칭이 되는 애인데 변수명은 ln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fn이라는 변수에 제남이 들어가고 ln이라는 변수에 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first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없어요. 아까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프로퍼티 숏핸드로 봐야 되는 거예요. 키랑 값이 같다. 프로퍼티 숏핸드는 이런 거죠. a는 1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a 키에 1이 들어가고 b 키에 2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컨스트 이거랑 같은 얘기죠. 요거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디스트럭처링 어사인먼트를 할 때도 이렇게 라스트 네임만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이거랑 같다라는 거죠. 요거랑 요걸 생략한 거랑 같다. 색깔도 달라지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얘가 변수명이 된다라고 보면은 얘는 변수명이면서 동시에 키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넣고 나면은 얘가 변수명이 된다. 네, 요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죠.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디를 보다가 또 자꾸 딴길로 새. 17번 갑니다. 네, 문자열인데 헬로라고 하는 애는 str.length가 있죠. 얘는 어떻게 된 거지? 래퍼 객체로 변환해서 랭스 프로퍼티를 가져온 거죠. 이렇게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를 하는 순간에도 랭스 프로퍼티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str.length를 꺼내서 랭스 변수에 담습니다. 이거랑 같은 거죠. 다음 넘어가서 36-18 함수에서도 쓸 수 있다. 투두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투두가 객체를 넘겼어요. id, 컨텐트, 컴플리티드가 있는데 요거를 여기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실행하고 볼게요. 할 일 HTML은 완료 상태입니다인데 요거 투두를 콘텐트 컴플리티드 ID 이렇게 받아서 투두를 다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아이디는 필요 없네. 그런데 콘텐트라고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콘트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콘트라고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싶어. CPLT라고 하고 싶어. CPLT로 바꿔줘도 똑같이 동작이 됩니다. 그게 36-19번까지 본 거고요. 20번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투두 리스트가 있는데 투두 리스트 배열이 3개가 있습니다. 3개에서 첫 번째 요소는 무시하고 건너뛰고 두 번째 요소만 가져와서 걔를 다시 객체의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를 해서 여기서 ID 값만 가져오겠다. 그렇게 하면 ID가 2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하나를 더 꺼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ID는 2가 나오겠죠. 요 두 번째 거를 가져온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거를 꺼내서 그 안에 있는 컨텐트를 꺼낸 거니까 이번에는 여기는 JS가 나오겠죠. 중첩 객체 똑같아요. 계속 이거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더 보기가 명확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저라는 객체의 프로퍼티의 어드레스에 접근해서 어드레스에 있는 다시 CT에 접근해서 걔 변수명은 CT로 하자. 다시 다른 애도 꺼내볼게요. 네임도 꺼내보고 어드레스도 또 꺼내볼게요. 이렇게 보자. 좀 헷갈리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랑 요거랑 같은 거죠. 쇼텐드 프로퍼티로 프로퍼티 키랑 밸류랑 같은 걸로 하자라고 한 거니까 요거는 어드레스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어드레스 변수로 넣은 거예요. 요 전체 객체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얘는 다시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키에 접근한 다음에 그 내부 중첩 객체에 접근을 해서 그 객체에서 CT에 다시 접근하고 걔를 변수 CT로 하라. 그리고 여기는 네임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걔를 변수로 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개가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요 세 개가 변수가 됩니다. 그쵸. 처음 거가 어드레스 가져온 게 요렇게 들어있죠. CT, 집코드 들어있는 거 똑같죠, 여기. 그 다음에 CT에는 서울이 들어가 있고 네임에는 리가 들어가 있죠. 다음으로 36-22번. 레스트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X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별개의 객체로 만들어라. 이렇게 객체 안에서 레스트로 잡으면 얘 자체가 다시 객체가 됩니다. Y2, Z3. 자, 그래서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시간이 딱 지났네요. 한 3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